네, 안녕하세요. 애널리스트 박종대입니다. 오늘은 유통 화장품 소비재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재 업체들, 그러니까 유통 화장품의 주가의 모멘텀은 당분간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소비 심리입니다. 지금 소비 심리가 3월 달에 이제 100.5를 기록을 했습니다. 14개월 만에 100 이상으로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가계 흑자율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가처분 소득분의 가처분 소득에서 이제 소비를 하고 남은 돈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쓰고 남은 돈입니다. 쓰고 남은 돈. 근데 이게 2020년에 평균 34%를 넘어섰습니다. 이 2000년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2019년도에도 이제 30% 미만이었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당분간 가계가 조금 더 소비를 많이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물론 점점 더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 써야 될 돈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저축률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제 흑자율도 같이 이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이 추세선을 지금 벗어나서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회귀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2021년의 소비는 상당히 많이 회복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다가 4차 재난지원금 집행도 시작을 했습니다. 기재부에서 말하기를 5월달 전에 80%를 다 지급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상반기 특히 소비는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2021년의 소비가 컨슈머 업체들 입장에서는 2022년이나 또는 23년보다 훨씬 좋을 것 같다. 왜냐하게 되면 컨슈머 업체들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전반적인 소비가 올라오는 가운데 이제 해외여행을 안 가는 거, 이게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해외여행으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연간 30조 원 이상이었었는데, 더구나 최근에 하나투어 주가 오르는 걸 보게 되면 가격이 상승을 많이 하게 될 것 같다. 그래서 2019년보다도 더 실적이 좋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다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 해외여행이 한번 재개된다고 할 때 나가는 돈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체 우리나라 소매 판매 시장이 한 370조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15%가 빠져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유통업체들한테는 굉장히 우울한 일이죠. 그래서 2022년이나 23년이 소비는 훨씬 좋아지겠지만 컨슈머 업체들, 국내 내수 업체들 입장에서는 올해가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실적 모멘텀도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백화점 3사의 영업이익이 지금 3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1분기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도 지금 60% 이상 증가를 하면서 790억 예상을 하고 있고, 아모레퍼스픽 같은 경우에도 100% 이상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것보다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200억 정도 내외는 아마 지금 예상했던 이 300% 증가보다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백화점 업체들이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백화점 업종이 리레이팅이 가능한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신세계 15배, 현대백화점 10배 이렇게 돼서 주가 상승 여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그런데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되면서 밸류에이션의 여력이 생기고 추가적인 주가 모멘텀을 또 형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 3사 가운데 반드시 한 개 업체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담아 두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롯데쇼핑은 근데 이베이 코리아 인수가 M&A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두 업체는 롯데쇼핑하고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4월 말이 이베이 코리아 본입찰이거든요.
이제 그때 분입찰에 참여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급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롯데쇼핑하고 이마트의 주가는 조금은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신세계하고 현대백화점 둘 중에 한 개 종목 정도는 반드시 포트에 담아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회사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신세계가 면세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실적의 회복의 폭이 내년까지 본다고 하게 되면 훨씬 더 클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명품 매출 비중이 30%에 달하기 때문에 최근 소비 트렌드하고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백화점 매출 증가율은 신세계가 훨씬 더 높죠. 하지만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조금 부담이 있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증가폭이나 실적 가시성이 또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을 뭐 사셔도 되고 신세계를 사셔도 됩니다. 아무튼 백화점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들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제가 123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면세점을 플랫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한 10에서 20% 정도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 사업 같은 경우 50% 이상 성장을 하게 될 것 같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 이게 고마진 채널이 면세점하고 디지털인데 이쪽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고마진 브랜드 설화수 중심으로 해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의 턴어라운드의 폭이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제가 GP마진 개선을 전년 동기 대비해서 0.1%포인트 개선시키는 걸로 가정을 해놨는데, 그거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생각되면 이 1230억이라는 숫자를 사실은 좀 가뿐하게 넘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적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내수의 상대 모멘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게 되면 내수 출하 증가율에서 수출 출하 증가율을 뺀 건데, 우리나라는 경제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이 수출 비중이 커요. 그래서 수출이 압도적으로 이게 좋아질 때는 내수 업체들이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전체 코스피 대비해서 언더퍼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전체 코스피가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유통업 지수는 상대적으로 언더퍼폼을 하고, 전체 코스피가 좀 쉬어갈 때 아웃퍼폼을 하고, 또 막 오를 때 언더하고, 최근에 이제 1월달 이후로 코스피가 쉬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유통업체들,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는 아웃퍼폼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 모멘텀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수출도 좋아질 거예요, 그죠? 수출도 좋아질 건데, 작년에 상반기에 내수가 워낙 좋지가 않았습니다. 백화점 뭐 마이너스 40% 빠지고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수 출하 증가율, 그러니까 내수의 회복의 폭이 수출이 회복되는 폭보다는 훨씬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의미 있게 반등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시장 대비해서 내수 업체들, 컨슈머 업체들, 이 소비재 업체들의 아웃퍼폼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 2월 달 상당히 좋은 상황인 거죠. 민통시장 규제 불확실성은 이제 상당히 완화가 됐고요. 1, 2월 달 화장품 수출이 지금 대중국 수출이 79%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화장품 소매 판매는 40%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기저효과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화장품 소비 비중이 중국의 익스포저가 큰 이제 LG생활건강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을 좀 유심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저는 이제 코스맥스를 토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코스맥스가 지금 중국에서 상해나 광저법인에서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거든요. 조금 이따 다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면세점입니다. 면세점은 조금 이른 감은 있습니다. 실적 개선을 논하기는 아직은 좀 쉽지는 않은데, 그런데 올해 이제 1, 2분기가 백화점 중심이라고 보고, 이제 하반기가 되게 되면 우리 접종률이 백신 접종률이 한 30%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글로벌 여행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올라오게 될 거고요. 그러면 어차피 주식 시장은 선반영하기 때문에 이제 면세점의 회복 2022년부터가 되겠죠. 그거를 선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면세점에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이제 중국 면세로의 패권 이동이죠. 중국 면세로의 패권 이동, 그걸 가장 걱정하시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내국인 아웃바운드 관련된 하나투어 실적 좋아진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주가 많이 올랐죠. 그리고 중국 인바운드 관련된 파라다이스 실적 좋아지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주가 많이 올랐어요. 2019년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가가 형성이 돼 있는데 지금 호텔신라만 2019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주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면세점 패권의 이동 이것 때문인데 이제 뭐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 갈 때 어떻게 소비하나요?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다 물건을 산 다음에 이제 해외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도 중장기적으로는 푸동공항에서 물건을 다 산 다음에 한국으로 여행 오는 이런 걸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될 텐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상품의 그런 규모 자체가 한국 면세점이 계산해 보게 되면 여전히 훨씬 크고요.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작년 뉴스를 보시면 재미있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퉁 시장이 한국에서 그 따이공들이 사온 화장품들이 많이 유통이 되는데 그 민퉁 시장에서 하이난 면세점으로 또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소비자한테 팔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국 면세점에서 물건이 지금 2단계나 유통 단계를 더 거쳐서 팔렸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저렴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면세점이 얼마나 가격 경쟁력이 있는가를 또 단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패권의 이동이 중장기적으로는 나타나겠지만 하지만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2, 3년 만에 나타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런 중국 면세로의 패권 이동에 대한 우려만 약간 접어놓고 접근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면세점 업체들은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 2019년 같은 경우가 시내 면세점 되게 좋았거든요. 시내 면세점 되게 좋았는데 이 인천공항에서 임대료 부담 때문에 임차료 부담 때문에 영업에 이익에 훼손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가장 안 좋은 게 뭐예요? 인천이죠. 네, 인천이 매출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임대료를 지불을 해야 됐으니까 영업 손실이 막 1,000억이 훨씬 넘게 나오게 되면서 그 영업 적자의 주 요인으로 작용을 했죠. 2021년이 가장 달라지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역시 이제 인천공항입니다. 인천공항이 이제 고정 임차료를 벗어 던지고 매출 요율제로 가게 되면서 인천공항의 임차료 부담이 현저하게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거는 다시 돌리기 힘들어요. 이제 한국의 면세점 업체들이 인천공항 면세점에 역마진으로 들어가는 참여하는 뭐 이런 시장은 이제 형성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면세점 업체들이 이제 인천공항을 디폴트로 그렇게 들어갈 이유가 없어졌어요. 첫 번째로 매출 규모 측면에서 시내 면세점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소싱 능력이 전혀 문제가 없고 예전에는 규모가 작았으니까 인천공항으로 좀 어떻게 좀 후광 효과로 해가지고 들어가려고 에르메스나 샤넬 같은 이런 데 접촉해 보려고 애를 썼던 건데 지금은 시내 면세점 규모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인천공항이 디폴트로 적자 내면서 들어갔던 이유가 글로벌 공항 면세점에 입점하기 위한 레퍼런스 쌓기였는데 뭐 지금 뭐 창이나 싱가포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싱가포르도 들어가 있고 첸라코, 홍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공항 안 들어가도 글로벌 공항 면세점에 입점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은 이제 최소한 BEP는 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사이트가 됐고요. 그럼 시내 면세점이 되게 커지잖아요. 지금 시내 면세점이. 그래서 2023년도가 되면 호텔신라의 영업이익이 3,500억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펀더멘탈을 갖게 됩니다. 이 실적 가시성은 상당히 높아지게 되죠. 왜냐하면 어차피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호텔롯데와 호텔신라가. 그래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호텔신라는 주가 상승 여력이 상당히 클 수가 있다. 첫 번째는 이 마진 개선이죠. 시내 면세점이 중국 인바운드 여행객들에 의해 가지고서 매출이 발생한다고 하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기업형 따이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내 면세점에서 기업형 따이공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2에서 3%밖에 안 나옵니다. 소형 따이공 이게 이제 2019년이었죠. 소형 따이공에서는 이제 한 7에서 9% 정도 영업이익률이 시내 면세점에서 나올 수가 있고요. 2022년은 이제 개인 여행객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때는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구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시내 면세점의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올라오는데 인천공항의 손실이 없어지니 전체 영업이익의 규모는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익 측면에서 일단은 긍정적이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호텔신라가 계속 주가가 1년에 한 2번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의 이 따이공 규제
따이공 규제 때문에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흔들리는데 개별 여행객이 주 고객이 되면 아예 이 굴레를 벗어 던질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중국 정부의 따이공 규제 불확실성에서 아예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호텔 신라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상당히 홀가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호텔 신라를 조금씩 사놓는 전략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거 결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2021년 소비가 2022년, 2023년보다 훨씬 더 좋을 것이다. 그래서 컨슈머 업체들이 최소한 상반기 동안에는 코스피 대비해서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통업체들을 상반기에는 유통업체들이 아웃퍼폼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순수 내수업체들, 그리고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면세라든지 화장품, 그래서 글로벌 여행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서 면세점 화장품 업체들이 좀 아웃퍼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통업체들의 채널 투자 전략은 1, 2분기에는 백화점, 그리고 2, 3분기에는 편의점, 그 다음에 3, 4분기는 면세점.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다 좋지 않았던 그런 채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백화점이 워낙 1, 2분기가 특히 1분기 워낙 베이스가 낮습니다. 백화점 모멘텀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백화점이 이제 좀 목에 차면은 GS 리테일, 편의점 업체로 좀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고 2분기부터 GS 리테일은 영업이익이 증액 전환하거든요. 밸류에이션이 지금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GS 홈쇼핑과의 합병 이슈 때문에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낮은 상태예요. 그래서 GS 리테일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백화점보다 더 편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3, 4분기에는 면세점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이렇게 비중을 조절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화장품 업체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탑4, 그래서 코스맥스를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그리고 한국콜마, 요 순으로 비중 확대 전략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상해법인하고 광저법인이 지금 온라인 바이오 중심으로 굉장히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 국내 베이스가 높긴 합니다만은 손소득세 때문에 그래도 중국 쪽이 워낙 베이스가 낮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10% 내외 무난히 증액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면세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에서 20% 성장을 하고 있고 중국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의 영업이익의 개선폭이 상당히 클 수가 있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손소독제 때문에 생활용품 쪽의 베이스가 높아요. 음료도 높고 하지만 역시 중국 쪽에 또 베이스가 낮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굉장히 화장품 소비가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LG생활건강도 10% 정도 내외 영업이익은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LG생활건강은 실적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데 10% 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아마 주가 측면에서도 밸류에이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둘 중에 하나 정도는 또 반드시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보다 화장품을 더 선호하고요. 연우하고 클리오 같은 이런 중소형 종목까지 좀 추가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면세점이 회복한다라고 하게 되면 유통은 2021년이 제일 좋은 거고 22년은 화장품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